부동산 등기법 강의를 시작합니다. 등기법 강의의 신청 정보, 첨부 정보, 인감 증명에 대해서 연속해서 강의를 합니다. 자, 문제 8번.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 신청을 했답니다.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소에 제공해야 할 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등기소에 제공해야 할 정보가 신청 정보가 있고 첨부 정보가 있죠. 자, 근데 법인 아닌 사단 또는 법인 아닌 재단, 법인 아닌 사단과 법인 아닌 재단이 등기 신청할 때는 자, 권리를 취득할 때는 관공서에 허가를 받지 않지만 권리를 이전할 때는 관공서에 허가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기 소유 재산을 팔 때 이전, 팔 때는 관공서에 허가를 받는 게 원칙이고 또는 자, 관공서에 허가가 없이 취득할 때는 허가를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취득할 때는 이로우니까 굳이 관공서에 허가를 받지 않고 자, 매각할 때는 필요 재산을 매각할 때는 관공서에 허가를 받는 게 원칙이다. 이걸 하나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관공서 허가가 아니면 그 사원 총의 전부의 의결이 필요하다. 됐죠? 교회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재산도 팔 때는요. 교회 재산도 팔 때는 그 교회 재산의 의결권, 자, 담임 목사 도장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자, 그 재단 이사회, 교회에도 그 이사회가 있죠. 총회가 있죠. 교회 총회의 의결서가 있어야 교회 재산을 팔 수가 있습니다. 총회 의결서가 없으면 무효가 돼버립니다. 이것은 취소 사항도 아니고 아예 무효가 돼버린다. 무효가. 그래서 교회 입장에서는 이행할 의무가 없게 돼버립니다. 상대방만 손해가 볼 필요가 있죠. 교회 재산을 취득할 때는 반드시 담임 목사의 도장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 교회 재단 이사의 재정 장로라 그러죠. 재정 장로 이사의 의결서가 반드시 첨부되는 것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 않으면 교회에서는 이행할 의무가 없다 해서 나는 모르다 목사하고 개인적으로 민사소송해라 하고 말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어떤 총이라든가 법인 아닌 사단이라든가 총유 재산, 이런 교회 재산 이런 것에 매각할 때는 또는 교육청, 학교 같은 재산을 매각할 때는 반드시 관공서에 허가가 있어야 되고 그 주체가 취득할 때는 허가가 없어도 되고 됐죠? 자, 이것을 기본으로 생각하시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 신청하는 경우 등기소에 제공해야 할 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 번호를 신청 정보 내용으로 제공한다. 당연하죠. 신청서에 써야죠.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 번호는 신청서 내용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자, 2번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 권리자인 경우 이 등기 권리자는 것은 취득했다 이겁니다. 매수자로 얼른 생각하면 돼요. 등기 권리 의무자 하면은 등기에 협조할 사람 매도자죠. 그 다음에 등기 권리자, 권리를 취득한 자는 매수자죠. 그래서 등기 권리자 하면 매수자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법인 아닌 사단이 매수자답니다. 등기 권리자인 경우 자, 매수자일 때는 취득하기 때문에 사원총회 결의가 필요 없습니다. 자기 거 재산을 팔 때 사원총회 결의가 필요한 거지 자기가 재산을 취득할 때는 이로운 거죠. 이럴 때는 사원총회 결의서가 없어도 됩니다. 등기 권리자, 매수자인 경우에는 사원총회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이게 틀렸죠. 그래서 등기 의무자일 때 자기 거 재산을 팔 때는 사원총회 결의서가 있어야 되지만 자기가 권리를 취득할 때 부동산을 매입해 있을 때는 매수자 입장에서는 등기 권리자 입장에서는 사원총회 결의서가 없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등기 권리자인지 등기 의무자인지 반드시 구별하셔야 됩니다. 등기 의무자 하면은 매도인으로 때리시고 등기 권리자 하면 매수인으로 얼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나 교회나 어떤 학교나 권리를 취득할 때는 어떤 관공서나 교육청이나 어떤 재정 장로의 이사회나 총회나 이런 거 결의서가 없어도 됩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결의서가 없어도 되고 자기 거 부동산을 팔 때는 총회의 결의서가 있어야 됩니다. 답은 2번 등기 권리자는 매수인이죠. 그래서 사원총회 결의가 없어도 됩니다. 틀렸죠? 2번이 정답. 자, 3번 등기되어 있는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되어 있는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한답니다. 그러면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 정보로 따로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등기돼 있죠. 자, 등기에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하는데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됐다는 그 내용을 제출할 필요는 없죠. 이미 됐으니까 등기에 나왔겠죠. 그래서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정보 이게 사원총회 선임 결의 승낙서 이런 거죠. 사원총회에서 선임됐다는 그 정보까지는 첨부 정보로 제공할 필요는 없다.
자, 4번 대표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해야겠죠. 당연히 주민등록 초본 제출해야 됩니다. 대표자도. 5번 정관이나 그 밖의 규약의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한다. 법인 아닌 사단이나 법인 아닌 재단은 정관을 제출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 회사의 목적 사업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죠. 정관이나 그 밖의 규약의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맞는 말이죠. 자, 문제 9번 등기 신청 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할 첨부 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첨부 정보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겠죠. 매매 계약서라든가. 자, 1번 소유권 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보전 등기가 중요하죠. 자, 보전 등기는 첫 소유자를 확인하는 등기가 보전 등기입니다. 소유권 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부동산 표시를 증명해야죠. 표제구 하면은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을 갖고 가야 되죠. 자,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대장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대장 정보를 제공해야죠. 대장 정보를 제공해서 공적 서류가 일치하는지를 봐야죠. 자, 부동산의 표제부는 지적 공부가 원칙입니다. 지적 공부에 맞는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대장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자, 2번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허가증을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신청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 증명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증 정보의 제공을 요한다. 토지거래 허가증의 정보의 제공을 요한다. 허가증 정보를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와 그 다음에 유상인 지상권 설정 등기, 그 다음에 소유권 매매로 인한 이전 등기는 반드시 토지거래 허가증이 있어야 된다.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토지거래 허가증 정보의 제공을 요합니다. 요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자, 3번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이죠. 자, 피상속인 부모가 죽어야 상속이 되는 거죠. 자,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등기 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은 부모의 등기 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냥 재적 등본만 제출하면 됩니다. 죽었다는 확인서, 재적 등본만 제출하면 되지. 자, 피상속인의 등기필 정보까지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주체적으로 어떤 이전 등기하는 건 아니죠. 상속은. 그래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상속 등기는 나옵니다. 재적 등본을 제출한 건데, 재적 등본. 그래서 피상속인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틀렸습니다. 제공하지 않아도 상속 등기는 가능하다. 4번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 권리자 및 등기 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죠. 4번이 정답이죠.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매도인 주민등록 초본과 매수인 주민등록 초본 다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등기 권리자는 매수인, 등기 의무자 하면 매도인으로 가야 됩니다. 등기 권리자, 매수인, 등기 의무자, 매도인, 등기에 협조할 자, 등기 의무자 각각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자, 5번 농지에 대해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인데 진정명의 회복이란 것은 원래 내 거니까 다시 등기를 나에게 넘겨라 하고 말하는 겁니다. 원래 내 거라는 거, 올 소유자를 주장하는 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원래 내 거기 때문에 원래 내가 농사꾼이었어요. 그러니까 농취증을 첨부 정보로 제공하지 않고 원래 내 거라는 그 서류를 제출해야 되죠. 원래 내 거라는 확인 판결문 정보라든가 원래 내 거라는 어떤 확인 서류를 제출하는 거지 농취증 증명서는 제출하지 않는다. 자,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농지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첨부로 제공하지 않는다. 됐죠? 자, 상속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속을 받을 때도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자, 농지. 하지만 농민이 새로운 농지를 살 때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제출해야 됩니다. 새로 다른 농지를 살 때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만, 자,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한다든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든가 또는 상속을 받았다든가 이럴 때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새로운 농지를 매입할 때는 농민이라 하더라도 농취증을 제공해야 됩니다. 새로 논을 살 때는 농지를 매입할 때는 농취증을 제공하는데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또는 상속을 원인으로 해서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놓치면 안 돼요. 자, 문제 10번 토지에 관한 다음에 등기 신청 중 신청 정보에 대한
대장 증명 정보를 첨부해야 하는 경우는 등기 신청 중 신청 정보죠. 신청 정보에 토지대장이나 건축물 대장을 말한다. 토지니까 토지대장 증명을 말하겠죠. 토지대장 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 경우 1번 저당권 설정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는 대장 증명 정보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당권 설정, 지상권 설정도 마찬가지. 소유권 이전 등기는 반드시 대장 증명을 일치하는 거 봐야 됩니다. 표제부가.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보존, 부동산 표시 변경, 부동산 멸실 등기 이럴 때는 자 대장 증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갑구 또는 소유권이 변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소유권 보전 또는 부동산 표시 변경, 그다음에 부동산 자체 멸실할 때는 자 표제부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장 정보를 제출해야 된다. 하지만 을구의 기입할상 이미 표제부가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을구의 기입할 것, 담보물권이라든가 용익물권 설정할 때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이게 사실이라는 걸 확인한 상태에서 을구만 변경하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 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 지역권 설정 다 을구에 들어있죠. 자,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이름만 바꾸는데 뭔 표제부가 필요합니까? 자,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지역권 설정 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는 대장 증명서를 필요하지 않는다. 갑구가 변경될 때, 소유권과 표제부 자체가 변경될 때, 부동산 자체가 멸실 등기될 때, 이럴 때는 대장 증명을 제출해야겠죠. 자, 그래서 대장 증명을 첨부해야 하는 경우 3번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은 대장 정보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문제 1번. 다음 중 등기 신청 시 등기 의무자의 인감증명 정보를 제공하는 거. 등기 의무자 하면은 등기 협조할 자, 매도인을 말합니다. 자, 매도인은 인감증명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매도자 인감증명이죠. 그리고 일반 인감증명서도 제공해야 됩니다. 등기 의무자, 매도인. 자, 매도인의 인감증명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자,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 의무자가 없어요. 등기 권리자만 있지. 단독이 신청하죠.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 의무자는 개념이 나오면 안 됩니다. 자, 등기 의무자 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매도인을 말하죠. 매도인.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할 때는 등기 의무자의 인감증명 정보도 제공한다. 자, 3번 상속 등기 신청 시 상속 등기도 등기 의무자가 없죠. 피상속이냐? 없죠. 상속 등기 신청 시도 등기 의무자의 개념이 없다. 4번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등기 명의인 하면 이름만 바꾼다는 거죠. 개명. 자, 개명한데 등기 의무자는 개념이 없죠. 그 다음에 5번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부동산 표시 변경도 주인이 혼자 단독 신청하죠. 등기 의무자는 개념이 없죠. 자, 등기 의무자는 개념이 있으면서 매도인으로서 인감증명서 제출하는 경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해당합니다. 답은 2번으로 갑니다. 자, 문제 2번. 등기 신청서에 제출되는 인감증명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인감증명서 제출하는 경우죠. 등기 신청서에. 1번. 등기필 정보를 멸실한 법인의 지배인이 법인 명의의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자, 법인 명의의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신청한답니다. 자, 지배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지배인의 인감증명도 제출해야 됩니다. 왜? 등기필 정보를 멸실했죠. 잊어먹었죠. 등기필 정보가 잊어먹었으니까 다시 법인의 지배인이 법인 명의의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신청할 때 자, 근저당권 법인 명의의 근저당권자인데 근저당권 말소하면 법인이 권리가 없어지는 거죠. 자, 그럴 때 근저당권 등기필 정보를 자, 제출해야 되는데 근저당권 등기필 정보가 멸실됐답니다. 그러면 그 지배인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지배인의 인감증명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 인감증명서도 제출하여야 한다. 자, 2번 근저당권자가 등기 의무자로서 근저당권자가 등기 의무자다. 그러면 근저당권자가 등기 협조해야죠. 등기 의무자로서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답니다. 이전은 자, 근저당권 은행이 바꿔지는 겁니다. 채권자가. 그래서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저당권자 인감증명은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저당권자 인감증명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인감증명은 크게 권리의 근거가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자, 근저당권자 등기 의무자에서 근저당권 이전 등기, 근저당권의 이전 등기는 자, 옛날 은행에 인감증명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자, 3번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명의인이 가등기 말소 등기를 신청할 때는 가등기권이 없어지는 거죠. 이럴 때 가등기 명의인의 인감증명서 제출해야 됩니다. 자, 4번 공정증서인 협의분할 계약서에 의해서 상속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협의 분할 계약에 의해서 상속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상속 등기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는데 공정증서인 협의분할 계약서에 의해서 상속 등기를 할 때는 공정증서죠. 공정증서라는 것은 공증사무소 변호사가 이미 공증을 했죠. 공정증서가 있기 때문에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공정증서라는 단어가 나오면 상속 등기할 때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가 없다로 가야 됩니다. 5번 전세권 이전 등기를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때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가 없어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가 없어서 등기 의무자가 등기소에 직접 출석했답니다. 출석해서 등기필 정보가 없으니까 확인서면을 발급받아요. 등기필 정보는 반드시 재교부가 안 됩니다. 등기필 정보는 멸실되고 잊어버리면 다시 재교부란 단어가 나오면 틀려요. 그냥 확인서면을 받습니다. 확인서면에 어떤 서류를 받는 거예요. 서류를. 자, 등기 의무자가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 의무자임을 확인받는 경우 이게 확인서면이라 그래요. 확인서면. 등기필 정보를 재교부한다 하면 틀린 말입니다. 등기필 정보는 재교부하지 않아요. 확인받는 경우에는 자, 등기 의무자의 인감증명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확인받을 때 자기가 등기 의무자라는 것을 인감증명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문 신청할 때 등기필 정보를 멸실해서 등기소에 방문할 때는 반드시 등기 의무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틀린 것은 등기필 정보가 없어 등기 의무자가 등기소에 출석할 때는 등기 의무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로 가야 된다. 답은 5번으로 가야 됩니다. 5번 인감증명서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등기필 정보를 분실해서 자, 확인서면을 받을 때는 방문 신청할 때는 등기 의무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 문제 3번 등기 신청서에 제출되는 인감증명서에 관한 설명은 틀린 거. 1번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명인, 가등기 명인 소유권, 가등기 말소할 때는 자기 가등기권이 없어지죠. 가등기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등기 명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공정증서가 나왔죠. 공정증서는 이미 공정증서가 확인이 됐죠. 이럴 때는 공정증서는 협의분할 계약서에 의해서 상속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상속 등기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지만 공정증서로 인한 협의분할 계약서가 있을 때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3번 등기필 정보를 또 멸실했답니다. 법인의 지배인이 법인 명의의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지배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지배인 개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다음 4번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 설정자 하면은 그 건물 주인을 말하죠. 근저당권 설정자 하면은 자, 토지나 건물 소유자를 말합니다. 물건을 담보를 하는 사람. 그래서 근저당권 설정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근저당권 설정할 때 근저당권 설정자죠. 설정자는 반드시 인감증명 제출해야 됩니다. 소유권에 관한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일 때 인감증명서가 제출하죠. 자, 의무자일 때 인감증명서 제출합니다. 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는 자, 근저당권 설정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자,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일 때 인감증명서 제출하는 겁니다. 제출한다로 가야 됩니다. 4번이 있었어요. 자, 첫 근저당권 설정자가 근저당권 설정하는데 인감증명서 제출해야 됩니다. 답은 4번이고. 자, 전세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가 없어서 등기 의무자가 등기소에 직접 출석했답니다. 직접 출석할 때도 인감증명서 제출해야 됩니다. 등기관으로부터 등기 의무자임을 확인받은 때는 등기 의무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4번 등기 신청 시 첨부하는 인감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 의무자 하면 매도인을 말한다 했어요. 자, 매도인의 인감증명은 제출해야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매도인. 그 다음에 2번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명의도 마찬가지 가등기 말소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가등기권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가등기 명의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번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 명의인 소유권 외죠.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필 정보가 없어 확인 조서로 구제되는 경우 등기 의무자 자 확인 등기필 정보가 없을 때는 확인 조서로 구제될 때 등기 의무자의 인감증명 제출해야 됩니다. 등기소에 방문하더라도
등기 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하면 틀린 말이죠. 정답은 3번. 자, 등기 필정보가 없을 때 확인 조서를 만들 때는 등기 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됩니다. 4번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협의 분할이죠. 공정증서가 아니라 자기들끼리 협의 분할에 의할 때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됩니다. 이 앞에 공정증서가 나올 때만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 없지. 자기들끼리 하는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는 자,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5번 등기 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은 3개월 이내 걸로 합니다. 모든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어떤 자료는 근거의 서류는 관공서에서 발행한 서류는 3개월을 유효 기간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주민등록 초본, 주민등록 등본, 인감증명서는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해서 유효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문제 4번의 정답은 3번. 자, 등기 필정보가 분실돼서 자, 확인 조서, 확인 서면으로 구제 받을 때는 등기 의무자는 반드시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가야 됩니다. 제출할 필요가 없다가 틀린 문장이에요. 자, 문제 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상 등기 서류에 있어서 신청 정보, 첨부 정보, 그 다음에 인감 증명에 관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반드시 반복하고 답을 반복 숙달 암기하면 등기법 12문제는 아주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반드시 반복해야 됩니다. 반복하고 문제를 숙달하시기 바랍니다.